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현재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2차원주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만약에 엔캠을 들고 계셨으면 정말 방긋 웃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이 몇몇은 또 크게 밀려난 종목이 있어가지고 2차원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은 또 관련된 정보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시즌 급등했죠. 이 종목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해피바이러스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가자 뭐 이런 건가 봐요. 이런 필명 가지신 분께서도 종목 올려주셨고요. 동그라미님, 장지연님 이렇게 함께 저희 시작하는 시간부터 계속 동행을 해주실 것 같아요. 강병옥님도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뉴프렉스요. 뉴프렉스 핫한 종목 사셨네요. 정말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예, 5,800원에 20%요. 5,800원 맞으세요? 예, 와, 20%요. 네, 5,800원이시면은 올해 들어서 사셨어요? 예, 예. 올해 들어서 5,800원. 지금 수익이 100%가 넘으세요. 예. 뭐가 궁금하세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요? 계속 목표가가 얼마 되는지. 이 종목 처음에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아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저 XR 기기가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 내용을 좀 알고 사셨는데 비전 프로 XR 기기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셨는데 대박이 지금 나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어느 정도 잘 될 줄은 알고 사셨던 것 같아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단기간 내에 정말 큰 수익을 내고 계세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그리고 오늘 같은 장소에서도 추가 상승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게다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탄탄하게 이거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연초에 과연 이 종목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내실 수 있을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진단 좀 들어볼게요. 뉴프렉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이제 본래 업종 자체는 이제 PCB 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XR 기기가 가장 먼저 메타 플랫폼이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쵸. 관련 그쪽에 이제 회사가 PCB를 공급한 회사로 알려지면서 XR 기기로 알려졌는데 이게 최근에 주가 급등 자체는 XR 기기가 가장 아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것 자체가 아마 게임 쪽이지 않습니까? 그쵸. 3D로. 예, 그래서 이 회사가 UAVR이라고 게임 자체를 무료로 XR을 구현해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PCB 쪽으로 주가가 올라간 줄 알았거든요. 예. 메타 플랫폼 쪽에 회사가 XR 기기 관련 PCB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PCB 플러스 PCB 방도 물론 괜찮고 회사 실적 자체가 회사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180억 정도 났거든요. 올해도 지금 작년에 재작년 2022년도 작년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은 2022년도부터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120, 3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실적도 따라주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올해 IT 합방이 좋으니까 본업 자체 PC 합방도 좋을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UAVR이라는 그런 XR 기기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됨에 따라 가지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XR 기기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주에 이제 애플이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 예약 판매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예상보다 좀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관련 쪽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호평을 받으면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때 지금 이제 구글인가요? 공동으로 지금 퀄컴과 함께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때 출시를 앞두고 있는 쪽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 같은 경우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급등했다 밀렸던 나무가라든가 관련 주식들도 함께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뉴프렉스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핫하다. 어떻게 본다 한다면 현재는 애플 모멘텀이지만은
하반기에 갈수록 비전 프로 자체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하반기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XR 기기 자체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한다면 하반기 정도까지 시장 이슈가 이 종목이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아마 3천억 정도 언저리 정도 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주당 EPS가 추정으로 본다는데 600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 12,000원 기준으로 PER 단지로 20배 되는 회사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봐요. 다만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자님 지금 5,800원대에서 매수 잘 하셨는데 비중이 20% 정도 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 정도는 좀 단기 매매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싶어요.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자체 양보는 끝났지만은 13,300원대 6골을 달고 강하게 밀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장님이 5,800원에 샀으면 딱 지금 13,3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거의 100%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시면 한번 좀 차익을 실현하고 이건 다시 내려옵니다. 저는 최소한 주가는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는 다시 내려온다고 봐요. 그래서 20% 중에 10% 정도는 고점 매도한 이후에 10% 정도 다시 내려온다 한다면 10,000원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10% 정도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한 최소한 3,800억, 4,000억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래도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적은 나는 회사니까. 그러면 주가는 따지면 15,000원 정도까지 하반기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10% 정도는 오늘 고점 수준이 형성됐던 13,200원 정도에서 차익을 좀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정도까지 16,000원 이상 좀 보시고 그다음에 매도했던 10% 정도가 만약에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좋은데 일단 슈팅이 좀 나왔으니까 일부는 챙겨주시고요. 일부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답이 좀 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 지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의 이 기운을 저희가 좀 한껏 받아가지고 앞으로 연락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글 올려주신 시청자분들께 마음껏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이블 잘 끊었어요. 지금 100% 넘게 수익 내고 계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지금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전화 상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은 글을 쓰기 좀 애매하다 하신 것들은 저희 전화 연결 통해서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 푸른하늘님 오셨어요. 그리고 장성원 님도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고요. 젤파고님 오늘도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토마토 증권 통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 진단 프로그램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오늘 좀 봐드린 종목군들은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많은 분들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한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관련된 이 진단 링크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활용해 보셔도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게시판에서 골라봤습니다. 저점 풀매수 필명 쓰시는 분께서요. 테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분 매수가가 22,800원입니다. 비중 12%고요. 테스는 사실 다른 반도체 주에 비해서 덜 올랐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종목군들 밀릴 때 이 종목이 뭐 잘 간다거나 이런 흐름도 없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작년 올해 소외된 반도체주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데요. 약간 손실 보고 계세요. 10% 정도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테스가 이렇게 소외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오닉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PSK 진단 올라올 때 세 종목이 안 된다고 제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테스가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오닉 IPS를 얘기를 하면서 오닉 IPS 얘기하면서 테스를 언급을 했는데 두 개 회사, 그들 관련 회사들의 특징 자체가 전공정 장비 회사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자체는 앞서 제가 뭐 콜에서 얘기했지만은 업황이 그 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서 좋아진 게 아니고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 정책을 쓴 거지 않습니까? 공장 가동률을 좀 줄이면서.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공급 물량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앞서 전공정 장비 회사들 초기에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신규 캐파를 증설을 해야지 장비 발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들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전공정 장비 회사라는 거죠. 오닉 IPS, 테스, PSK.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똑같아요. 지금 테스 자체도 바닥권이지만 오닉 IPS 볼까요? 오닉 IPS 차트 보시면 오닉 IPS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오닉 IPS도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똑같아요. PSK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모멘텀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같은 경우. 결국은 AI 반도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니까 분명히 일부 기업들 같은 게 아마 수혜를 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수혜를 받을지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온 디바이스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회사의 주력 제품인 LPDDR 저전력 반도체 자체가 정말로 온 디바이스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 쪽에서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되고 실적이 좋아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네, 추천을 명확하게. 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은 쉽게 검증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나 똑같은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도 실적이 안 좋은 쪽이니까 모멘텀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공량 장비는 안 되는 거고 AI 반도체 자체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들 이오 테크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유니테스트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다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고 이제 테크윙이라든가 관련 회사들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테스라든가 오닉 IPS라든가 PSK 관련 종목들은 언제 가느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결국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도 감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감산이 마무리가 좀 되고 정말로 이제 공급 물량 수요까지 증가되면서 공급 물량이 딸리면 디램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좋아지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최소한 하반기 가야 돼요. 그래서 오닉 IPS라든가 테스 같은 종목들은 실적으로 모멘텀 부각되기 위해서는 저는 하반기 정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테스 같은 경우도 전공량 투자는 안 한다라도 적자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행보 국면이 오닉 IPS 더불어서 계속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이슈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그들과 관련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렇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가는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대 22,000원대는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뭐 짧게 매매한다면 19,000원대 정도 매수, 그 다음에 2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2,000원 정도 이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체 매매 안 하면 하반기 정도까지 저는 2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 상반기 내에 주가가 22,000원 정도 올라온다 한다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훨씬 빠르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혹시라도 사고 싶으셔서 고른 종목이라면은 다른 종목 대비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나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테스는 원금 회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 투자를 조금 한다면은 25,000원, 26,000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사신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요. 지금 의견에 납득이 좀 되시면은 그대로 행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나는 조금 미련이 남는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취합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지금 보니까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운영님이 워낙에 또 이 밸류에이션 잘 봐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BR 한 배 미만으로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저희 이 시간에는 또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아마 추천은 다른 또 공개 방송에서 해주실 것 같아요. 비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글을 남기기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종목 고민 하나 더 골라보겠습니다. 용선제이님께서 올려주신 금호석유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석유 16만 9,400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매도가, 추가 매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좀 빠져있는 상황이면은 좀 더 사볼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9%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의 반등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지금 더 사볼까? 아니면 이대로 갖고 갈까? 갖고 간다면 원금 회복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예, 뭐 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발 경기 부양책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중국 쪽에서 약 2조 위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70조 원 정도 대규모 이거는 이제 주식 쪽이고요. 주식 쪽에 아마 투자한다고 그랬고. 증시 안정기금. 그렇죠. 네. 증시 안정기금 쪽에 투자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를 0.5% 정도, 50bp 정도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50bp 인하 부분 자체가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지 않느냐. 예, 그래도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중국 경기 부양책 자체는 대체적으로 중국 양해가 3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3월 5일 정도인가요? 그때 본래 이제 나올 것을 기대를 했던 거고, 또 나왔었으면 작년 12월 달에 중국 경제 공작회의 다음 해에 경제 정책을 미리 수립하는 그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때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3월 달 양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래 양해에서 나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미리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경기에 민감한 것 자체가 이제 철강하고 화학 쪽의 소재 쪽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중국의 그런 더 정책적인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오면서 저도 여러 가지 철강 업종이라든가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지난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미직을 합니다. 약간 소폭 반등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쉽게 업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특히 저는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웬만큼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공급 과잉이 엄청 심합니다. 철강 업종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석유화학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 부양책 강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강하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해 종합주가지수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299에서. 그래서 원학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있고, 또 시장에서 2차전 종목들도 꺾여버리고 AI 반도체 쪽도 주목을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들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린 게 아닌가. 그래서 앞서 제가 소외주 측면에서 순환매 관점이지 업황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쪽이고요. 다시 저는 주가가 조정 내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팔아야 된다. 추가적으로 대한유화라든가 예컨대 롯데케미칼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뚜렷하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업황을 체크한 바로 의하면. 그래서 추가하면서는 자제하시고 1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니까 11만 원 정도, 11만 2, 3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주가가 저점에서 거의 지금 1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파는 매매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13만 6천 원, 8천 원이에요. 여기를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금호석유 부분 자체는 실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 감소폭이 덜해요. 그렇지만 NCC 계열의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엄청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금호석유학의 주력 제품인 합성 고무를 중심으로 한 업황 자체는 상대적으로 괜찮고,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 사업 부분이 실적의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주가가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덜 빠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 13만 6천 원, 8천 원 정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매도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고려한다 한다면 11만 2, 3천 정도 내려온 시점에서는 20% 정도까지 늘려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호석유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좀 지났다. 이렇게 해서 답을 주시네요.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 일단은 13만 6천 원에서 14만 8천 원 그 사이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번에 원금 회복까지는 다소 좀 힘들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용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시면은 좀 답이 되셨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와 같이 좀 소통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글 올라옵니다. 오늘은 IT 쪽,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한 질문들이 역시나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추세적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어서 후반에 담으신 분들이 지금 발을 좀 동동 구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반도체 쪽입니다. DIT인데
있는데요. 자가자님께서 이 종목을 사셨어요. 매수하신 가격 보겠습니다. DIT 매수가가 2만 원대네요. 21,580원에 비중도 꽤 높습니다. 이분은 30% 정도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역시나 10%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비교적 크게 밀려나기 시작해서 오늘은 오히려 또 다른 종목 대비는 덜 밀려 보이기도 하는데 DIT는 어떤 기준을 갖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DIT는 아마 스마트폰 쪽 관련된 PCB 쪽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 쪽에 앞서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대한 합병도 있고 또 스마트폰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재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10월 달부터. 근데 돌아선 것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 하웨이 쪽에 대한 판매 비중 자체가 증가된 부분. 대신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대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갤럭시 S24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쪽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 쪽에서 이 종목도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 실적 자체가 안정성이 있는 회사예요. 상대 실적 자체가.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좀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차트로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반영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많이 반영이 좀 돼가지고 상당히 좀 무거워 보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자체는 이미 좀 개인적으로 좀 이미 관련된 종목들 자체는 주가가 좀 반영되어 있는 쪽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가 갤럭시 S24 이제 프리미엄급 위주로 해가지고 형성이 좀 되는 거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자체가 판매량 자체가 증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24와 관련된 한정된 쪽의 성장이니까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고부 가치가 큰 스마트폰 판매 자체가 증가되니까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사 관련된 주가 자체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직전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뭐 저점은 대체적으로 형성이 좀 된 것 같고요. 17,800, 18,000원 언저리 저점이고 대신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면 22,000원대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이미 주가 자체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작년도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최근에 고점 형성된 가격대가 22,200원 정도 언저리거든요. 22,000원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나온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21,580원대고 비중이 30% 정도 좀 되는 수준인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자체는 클 것 같지는 않다. 약간 매수 가격보다 우위에 있어 좀 매도하고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래도 비중이 한 30% 정도 되시는데 네. 조금 전에 화면에 차트가 나왔잖아요. 예. 박스권 대응이라면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좀 들어가 볼까? 이런 그렇지, 생각하시는 지금 분들께는 어떤 모멘텀이 좀 주시겠어요? 괜찮으니까 저점에 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1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씩 따라주니까. 대신 22,000원이니까 20% 정도 언저리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요즘 시장 자체가 대체적으로 물론 관련 종목들 가지만 박스권 흐름의 전략 자체가 유효한 종목들이 거의 8, 90%니까 이 종목을 본다 한다면 18,000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21,580원에 샀는데 22,000원 정도 약간 오버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22,500원대 두 차례 걸쳐 장을 좀 받고 밀려버렸거든요. 2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대응 전략은 수립을 한다 한다면 충분히 네. 수익을 좀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IT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차트 보신 것처럼 박스권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8,000원 선 부근은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상단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여력, 힘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2,00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위쪽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안 드립니다. 자, 가자님께서 신청해주신 DIT 이렇게 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 게시판으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전화가 또 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전화부터 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EGX 스튜디오 얼마에 사셨어요? 3,800원에 3,800원에 몇 퍼센트세요? 10%. 10%. 언제 사셨어요? 오늘 샀습니다. 오늘 좀 놀라셨겠어요. 네, 오늘 사가지고 지금 많이 내렸어요. 아까 3,800원, 3,600원, 3,600원에. 그러면 한시 구간대 사신 거네요? 예, 한시 내리길래 3,600원 거기서 다시 터너졌냐고 샀는데 더 내려버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네. 됩니다.
아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평소에 보던 종목이 아니면 손이 쉽게 안 나가셨을 텐데 평소에 좀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네, 예. 아, 어떤 쪽에서 좀 이 종목 좋게 보고 계셨어요? 메타버스 주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좀 그돈 많이 내렸기에 네. 좀 사볼까 좀 하셨군요. 괜찮다거나 해서 한번 샀는데 오늘 많이 내리기에 60일선 거기 다키에 그냥 턴하지 않나 해서 샀는데 더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60일선 지지가 일단 안 됐습니다. 시청자님, 단기로 들어가신 거세요, 그럼? 뭐 기간은 어떻게? 단기도 단기 중기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단기, 중기. 그러면은 네. 지금 궁금하신 점 어떤 거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냥 손대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시장 분위기 사실 이래가지고 이런 종목 많았어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진단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네. 예.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장중에 더 밀리면은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막 땀나고 이렇게 됩니다. 위직 스튜디오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또 많이, 게다가 또 오후장에 밀려가지고 빠진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시청자님은 10%만 일단은 좀 사신 상황이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좀 짧게 빠져나올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또 샀네요. 위직 스튜디오 어떻게 보세요? 예사가 이제 엔터 관련 종목, 콘텐츠 관련 기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거 아마 컴투스가 위에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맞습니다. 아래에 있는 회사가 손자 회사로 MP라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관심 종목을 제가 MP하고 4x4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유지역 스테이드를 살 바에 이제 4x4가 MP가 낫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이거 XR기 관련 종목들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앞서 보니 제가 얘기했던 4x4 같은 경우도 자, 10,000원대 초반대에서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했는데 거의 20,000원대까지 가다가 오늘 이 종목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급등한 종목들이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AI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급등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주말 동안에 애플의 비전 프로 자체가 상당히 좀 잘 팔릴 것 같다.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갭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다 종목들이 육고를 다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위적 스토리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은 다른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리지가 않았어요. 관련 컨텐츠 관련 종목이죠. 보시면 다른 종목들은 최근에 그 저점에서 거의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최근에 저점 대체적으로 보면 3,400원대에서부터 현재 주가 수준이거든요.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가 하락 자체도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다른 앞서 4x4라든가 MP라든가 종목들이 60%, 70% 내지는 100%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3,000원대에서 4,500원 사이에 50% 올랐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올랐으니까, 50% 올랐다가 지금 거의 상승 부분에 거의 한 60, 70% 정도를 반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관련 테마 쪽으로 산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핫한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호바이프라는 주식이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주식인데 오늘 급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꺾였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한가 정도까지 내려버렸으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약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 청자님은 3,600원에 사셔서 오늘 뭐 그렇게 아주 큰 손실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지만은 높게 사신 거 아니니까 손실을 안 보고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근데 예사가 주가는 싸지만 시가총액이 아마 거의 엄청 비쌀 거예요. 아마 8, 9천억 정도 될 거예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싼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 장기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고 빠져나온 전략인데 일단은 3,900원 언저리 정도, 4,000원 언저리 정도가 일단 목표 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계속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3,900 한 5, 60원 정도, 비중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급락하더라도 이 종목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3,950원, 60원 정도는 충분히 매도하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금 회복하면 반등시 매도네요. 이건 매도해야죠. 왜냐하면 후발주 성격이고 이거 실적으로 따라가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기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XR 기기가 많이 퍼짐에 따라 가지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 2년, 3년 이후에 실적이 반영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테마성으로 좀 보고 또 이 종목이 테마 쪽에
후발주로서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온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도 목표 저가 자체는 3,95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네. 얼마 3,950원이나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반등의 목표치 3,950원이고요. 지금 이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훼손돼서 예전과 같은 모습은 당분간 좀 힘들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네. 예. 내일 또 갑자기 더 내리고 그러진 않을랑 모르겠네요. 아래쪽으로도 좀 궁금하시죠? 근데 이 종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방도 제한적이에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라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000원대에서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3,000원대 올라가서 4,500원까지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300원대니까 거의 저점이에요. 이게 덜 빠지고 반등 나온다 한다고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시장의 매수 가격대에서 10% 이상 반등 나오기가 쉽지 않은 쪽이니까 3,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저점이니까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위직 스튜디오 봐드렸습니다. 뭐 샀는데 내 시나리오와 다르게 종목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진단도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하이브요. 하이브 얼마에 사셨어요?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 그리고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10%. 오늘 사셨어요? 예. 아, 오늘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뭐 그냥 그 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오늘 사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전망이 궁금해요. 전망. 시청자님이 뭐 정해두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목표가 뭐 이런 그런 게 건 있으세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하이브도 사실은 오늘 좀 꽤 밀렸고요. 시청자님은 예.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거죠? 뭐 그렇지는 않아요. 떨어지면은 더 살려고는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루두루 좀 볼게요. 예. 예,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한 번에 이 종목을 덥석 잡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좀 관심을 두고 보셨대요. 이 종목도 근래 좀 주가 움직임 별로 안 좋았고요. 오늘 꽤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오늘 잡으셔가지고 지금 뭐 아주 약간의 손실 구간이니까 거의 원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오늘 종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청자님 잘 사신 건가요? 네, 뭐 잘 사셨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가 떨어질 때 실제로 네.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요즘 엔터 관련 종목들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쵸. 하이브는 그나마 그래도 좀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약간 좀 추세 자체가 약간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JYP 아니라 그 YG엔터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블랙핑크와 재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8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4만 4천 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YG 같은 경우 그렇죠. 8만 원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 떨어졌어요. 기간적으로 따지면 작년 10월 달에 YG가 8만 원이었는데 지금 4만 4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박진영 씨가 주식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 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샀죠. 예, 잠깐 반짝이다가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언제 주가? 작년도 4월달 주가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예, 엔터 관련 종목들이 뭐 펀드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에서 약간 실적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 얘기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한류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 여전히 인기가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시장의 쏠림 자체가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엔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하이브는 뭐 대표적인 회사니까 가장 먼저 움직임이 좀 전개되겠죠. 오늘 차트 자체가 음봉으로 좀 나와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시장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오늘 10% 정도 좀 담으신 것 같아요. 주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면서 좀 고민돼 있어서 아마 그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추가 매수도 좀 되는 쪽입니다. 일단 충분히 하이브 자체는 밸류로 따지면 JYP가 제가 보기엔 가장 싸고요. 싼 수준이고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는 여러 가지 그래도 가장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저점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아마 19만 원 정도, 19만 원 한 3천 원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만 원 정도. 이 가격이 딱 저점이에요. 작년도 4월 달에 올라왔던 가격들. 그러니까 대부분 앞서 JYP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달 수준까지 좀 내려왔고, 만약에 종목이 최하위로 내려온다 한다면 18만 9천 원, 19만 원이거든요. 이 시점에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는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 자체는 2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좀 반등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반기 정도 가서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좀 되면 이들 관련 종목들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28만 원 이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사신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더 빠져서 직전 저점 부근까지 가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 아닐 경우에 빠른 시기 반등은 24만 원, 그리고 기업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2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종목을 하이브로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만의 다 스타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좀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뭔가 좀 바닥인가 보다 싶어서 사신 그런 사연들이 오늘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수익 내는 그런 에너지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내일 분발해서 또 좋은 시장 상황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못 봐드린 분들 김영환님, 장지연님, 준호님, 셀리엔님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 내일도 저희 이 게시판 찾아와 주시면은 한 번 더 기억했다가 먼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지님도 계셨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내일장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투자 팁 알려드릴게요. 운효영님 내일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오늘 워낙 디커플링이 심하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코스피의 방향은 외국인 선물이 키고 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6천억 가까이 산 것 같거든요. 현물에서도 오늘 물론 이제 많이 샀어요. 아마 5천억대 산 거는 5천억대 이상 현물 사는 것 자체를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살이라고 이렇게 전혀 예상 못 했던 거거든요. 환율이 급락한 것도 아니거든요. 환율이 급락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까지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 환율은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지 매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움직임이 좀 여전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2,500포인트 올려놨기 때문에 지수는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지만은 그래도 해외 증시 자체가 거의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소외주거든요. 소외주 관점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자체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2차 전지가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2차 전지가 개인 투자가들이 한두 종목은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한두 종목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오늘처럼 2차 전지가 떨어지게 되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 자체는 불안하게 움직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하방에 좀 지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일부 소재 관련 종목들 여전히 비싸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안정을 찾으면서 좀 약간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2차 전지 내에서도 삼성 SDI 주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가 않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옥석가리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하방 지지가 된다 한다면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기관 투자가들 2천억이 넘게 좀 매도가 나왔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루 매도가 나왔다 그래야 다음날 매도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올해 매도가 많이 나오면 다음 날 또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좀 좋아지면서 내일은 반대로 코스피가 약세했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 강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내동매매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일단은 급등 종목 같은 경우 가급적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외주 관점에서 일단은 변동성이 축소가 좀 될 때까지 소외주 쪽에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여전히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배당 투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주주가치 증대에 대한 상당히 큰 폭의 배당을 확대해놨기 때문에 관심이 여전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여기도 이제 약간 옥석가리가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모멘텀이 좀 아직은 살아있는 쪽이니까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업종의 흐름보다는 코스피는 오늘 업종으로 흐름이 전개됐지만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 약간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엔케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전개되는 거거든요. 앞서 셀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데 소재 관련 종목들 떨어진다든가. 근데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뭐 제가 눈여겨봤던 YC캠이라든 관련 종목들은 오늘 뭐 거의 25%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소외주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장이 좀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시장보다는 종목 선정에 여전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보다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많이 팔았다고 또 내일도 계속 많이 파는 게 아니니까 이런 움직임, 연속성보다는 그날그날 좀 달라지는 분위기 잘 포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게시판에 운영님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 시간에 종목 고민을 해드리느라 저희가 시간이 없었죠. 운영님과 함께하는 전체적인 이 해안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종목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한 주의 흐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실 수 있는 일요일 저녁 8시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래저래 머리가 핑핑 돌고요. 좀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으시고 내일장 또 저희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